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뭐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어제는 이제 뭐 미국의 그 관세 부과 소식 때문에 증시가 많이 빠졌었는데 하루 만에 또 급반등이 또 잘 나왔고요. 왜 또 급반등이 나왔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뭐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 쪽 문제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잘 해결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역시나 중국은 몽리를 부리고 있어요. 몽리를.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상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어제 약속드린 대로 이제 설 명절, 요 설 연휴 이후에 정치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보고 이제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그쪽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죠. 할 얘기가 많거든요. 기사도 또 여러 개 준비해 놔가지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1.1%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2.2% 이제 급등 마감을 했죠. 그래서 잘 끝났어요. 근데 어제는 급락을 되게 세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급등을 했느냐?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제 급락한 이유는 미국이, 그죠? 뭐 기사는 다 이제 보셨을 테니까 핵심만 이제 짚으면서 넘어갈게요. 미국이 어디에다가,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뭐 했죠? 네, 관세 25% 부과하겠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캐나다 총리하고 멕시코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뭐 같이 뭐 맞불을 놓을 거다, 막 이렇게 보복관세 할 거다, 막 이렇게 말을 세게 했지만 말을 세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한테도 중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다 보이거든요. 왜? 7년 전에 이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랑 캐나다하고 지금 저기 멕시코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다퉜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옛날에도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어제 웃으면서 그냥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미국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그냥 잘 해결될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그죠? 네. 근데 뭐 어제 뭐 그 난리를 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에 오늘 어떻게 끝났어요? 통화를 했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총리, 각각 대통령하고 총리가 트럼프랑 통화를 했고 한 달 동안, 그죠? 유예가 됐죠. 관세 부과가 유예가 됐어요. 트럼프가 강조했던 게 이제 펜타닐, 마약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가 들어온 걸 막아라. 근데 멕시코도 뭐 1만 명의 그 군을 투입해서 그 국경지대에 이제 투입해가지고 관련된 일을 하기로 했고, 캐나다도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좋아, 한 달 유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의를 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끝났어요. 잘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뻔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중국을 때려잡는 거예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이 평상시에 그냥 잘 지내고 있었던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왜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야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말을 듣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펜타닐이 누구 거예요? 원래 공급처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예전에 미중무역 전쟁 때, 그때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많이 하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미국 쪽으로 물건을 팔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멕시코예요. 그 멕시코 쪽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멕시코 정부가 미국한테 협조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죠. 단순해요. 중국을 때려잡는 겁니다. 중국을. 요즘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뭐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핵심 본질이 뭔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막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 아세요? 파나마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중국인 화교가 한 20만 명 넘게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뭐 더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중국인 화교 중에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많아서 그 나라에 영향 행사하는 중국인 화교들이 많겠죠. 거기도 중국인 천지라 지금 파나마가. 예?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가져오겠다, 뭐 군대라도 동원하겠다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중국 때려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파나마 그 운하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쪽이에요. 그쪽이라고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하나하나 이제 중국을 때려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거의 아니까 적당한 선에서 물러섰죠. 그죠? 네. 별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관세 25%도 일단은 한 달 유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증시가 급등 출발한 거예요. 하루 만에. 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였냐면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24시간 내에 중국이랑도 통화를 하겠다. 중국이랑 통화할 거다. 그랬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오후 2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분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급등 출발해서 잘 가던 증시가 여기 갑자기 오후 2시쯤에 팍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왜 떨어졌을까요? 네, 중국이 네,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얘기한 게 이제 틀린 게 없어요. 뭐 제가 뭐 항상 100% 맞추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틀린 게 없다고. 자, 보세요. 기사를 띄우는 게 낫겠죠? 자, 보시면 미국이 중국이랑 뭐 협상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상품 전체에다가 10% 추가 관세를 하기로 한 거예요.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다가 관세를 많이 매겨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이든 때 낮춰주거나 그런 게 없었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10%를 로그인하는 10% 걸 또 한 거예요. 10%를. 그러면 지금 뭐야? 중국이랑 뭐가 소통이 잘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보세요. 뭐냐면 잠깐만요.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냐 이거죠. 중국도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다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뭐야 에너지 쪽 있죠. LNG하고 여기 나오네. 근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더니 10일부터 미국 일부 상품에 10%를 추가 관세를 하고 이게 중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산 석탄 그 다음에 액화 천연가스에다가는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서 즉 보복 관세를 서로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했느냐 구글 있죠. 구글 잠깐만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대요. 중국이. 제가 이걸 보면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혼자서. 아, 미쳤구나. 왜 미쳤냐고 했냐면 지금 전 세계는 어떠냐면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딱 숙여요. 이스라엘이랑 어디요?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데가 어디요? 이스라엘하고 저기잖아요. 하마스 막 이런 이슬람 애들. 이스라엘은 저기 이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슬람 테러 조직이 미국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하마스가 바로 이스라엘이랑 휴전 협정을 했죠. 언제? 트럼프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휴전해라. 안 그러면 지옥을 보게 될 거다.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휴전해 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말 안 듣는 북한의 김정은도 한번 보자고 하는데 김정은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조신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도 눈치 보면서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를 보세요. 인도 사람들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인도
인도 모디 총리가 다음 주에 트럼프 만나려고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뭘 발표했느냐? 미리 알아서 인도가 뭐 했냐?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대요. 알아서 숙이는 거라. 보니까 뭐 많이 한 것 같지 않아. 많이 낮춘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인도는 알아서 관세를 낮췄어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중국 시진핑 이 양반은 미친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여기 LNG에다가 무슨 15%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한다 그랬어요? 관세난다. 화석연료 생산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알아서 우리가 미국에 좀 가스를 좀 사야 되겠는데 요즘 막 그러고 있어요. 사들인다고 지금. 응? 알아서. 그러면 중국이 LNG에다가 미국산 LNG에다 관세를 때려봤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 그걸 사가 버리니까. 그럼 미국한테 데미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만 가스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등신들이에요. 왜?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응? 그죠? 이미 트럼프 일기 때하고 바이든 때 미국이 중국한테 추가 관세 매겨놓은 게 15%에서 30%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10%를 더 얹은 거예요. 트럼프가 한마디 더 했거든. 더 올릴 수 있다고.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미국이랑 잘 지내보려고 다 그러고 있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예측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저기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죠. 다른 거 몰라도 미중 무역전쟁 관세 갖고 싸우는 거 가지고서는 그 관련된 거는 저를 믿으시라고. 왜? 7년 전에 2, 3년 동안 미국의 그 관세,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갖고 싸우는 걸 심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안다고. 시진핑이 호락호락 그냥 바로 숙이진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머리를 쳐들을 거라고. 그 반응 나온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지금. 근데 7년 전에는 중국이 돈이 좀 많았어요. 돈도 많고 현금이 잘 돌아가고 있었고 미국에 어제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국채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 국채도 많이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돈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거지예요. 거지라니까. 그때만큼 시진핑의 권력이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고 중국 내부에서도.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제 시진핑은 계속 나쁘게 표현하면 계속 저런 식으로 막 틱틱거릴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뭐 사업이건 아니면 뭐 개인 지인들 간에 좀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좀 싸울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뭘로 갖고 싸우는 간에 한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의를 좀 봐야 돼요. 근데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서 될 거를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이 한 지금 한 10억 이상 드려야 될 것 같아. 1,000만 원이면 될 거를 이달리지긴다고 괜히 자존심은 세가지고 그죠? 네. 한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개인으로 따진다면 그 100배죠. 1,000만 원에서 100배가 10억이니까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이길 거예요. 근데 얼마나 틱틱거리겠어,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중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중국 비판을 잘 안 해요. 트럼프는 지금도 미친놈이라고 막 하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중국 시진핑도 좀 미쳤다고 하든지 그런 뉴스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그죠? 아니 욕할 거면 공평하게 욕하든가. 우리나라 이제 언론 기사 잘 가려서 보시라고요. 아셨죠? 네. 시진핑에 대한 욕을 안 해. 왜? 응? 조선시대도 아닌데. 중국이 우리나라 무슨 상국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티격태격 할 거라서 증시가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뭐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증시가 하락이 안 나올 거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락도 나올 수도 있고 상승도 나올 수도 있고 테마주도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미국이 이길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서 그냥 재밌게 보시라고요. 네.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네. 실제로 어제 유니온이라고 이게 어제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죠 어제. 근데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에 미국이 이제 캐나다랑 이제 뭐 저기 멕시코 관세 유예됐다고 딱 그 기사가 나오니까 유니온이 어제 이게 대장이었는데 아침에 무려 9.9% 급락 출발을 했어요. 절망적이었죠. 그냥 아침에 웃고 있었죠. 네. 아유 씨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딱 중국이 딱 뭐 이상하다 딱 얘기 나오니까 바로 오늘 16%까지 급등했었고 끝날 때는 8%로 끝났죠. 네. 뭐 잘 끝났잖아요. 거리도 터지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뭐 유니온 머티리얼 얘도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끝날 때는 소폭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끝났어요. 네. 이렇게 끝났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들이 아침에는 뭐 거의 기절할 정도로 급락 출발했지만 끝날 때는 다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여기는?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쪽 얘기는 계속 앞으로 계속 해드릴게요. 지금 뭐 대선주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쪽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설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길어가지고 그동안에 무슨 여론조사 발표도 있었고 이것저것 쭉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동안에 대선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세력이 나간 거다라는 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세력이 뭐 사고 있다 이거는 매집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네. 근데 그 뭐예요 이거는 위험하다 이런 걸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일단 이재명 씨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왜 이재명 씨부터 얘기하느냐 비상계엄령 얘기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게 이재명 테마주니까 그래서 왼쪽 라인 그러니까 이재명, 뭐 우원식, 김동연, 뭐 김경수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동신건설이 이제 비상계엄령이 이제 12월 3일이었죠. 이때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서 많이 올랐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그때 많이 올랐어. 네.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이제 이재명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날랐잖아요. 그때. 기억하시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그때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한 게 잘 보시면 딱 5일 급등했어요. 그 일주일짜리였던 거지. 캔들을 여기다가 숫자를 써드릴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물론 그 뒤에도 이재명 테마주가 따로 움직인 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좀 더 되겠지만 어쨌든 딱 5일이면 일주일이잖아. 주식시장은 주말을 빼야 되니까 일주일 좋았던 거죠. 그리고 현 상태로 이러고 있는데 차트만 놓고 보면은 반등이 엄청나게 세게 나와서 올라올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실 거라고. 근데 저는 이거 안 좋게 봅니다.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노벨평화상을 트럼프를 왜 노벨평화상을 추천을 한대? 그러니까 뭔가 위기감이 있는 거죠. 아까 보니까 뭐 이재명 씨가 또 선거법 그 위반 그 저기 판결 좀 지연시키려고 뭐 하고 있던데 또. 네. 뭐 위원 뭐더라 뭐 신청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목을 더 보시죠. 하나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에이텍 희마리가 없죠. 에이텍 모빌리티 역시 희마리가 없고 토다소프트 아주 그냥 녹아내리고 있죠. 딱 일주일 좋았다니까. 수완 INT 안 좋아요. 카스 안 좋아. CS 안 좋아요. 눌림목처럼 보이시겠지만 눌림목이 아닙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거래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떨어질 때 거래량은 이만큼이었는데 그거보다 2배가 많은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고 버벅거린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오리엔트 전공 마찬가지고 이게 거래가 이만큼이나 들어왔는데 못 올리죠. 왜?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죠. 대부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여기서 그런데 명절 전에 주르륵 흘러내렸죠.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엄청난 거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올라가고 여기서 버벅버벅 거리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빨리 위로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고 자꾸 시간 끌면은 이쪽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제일 센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얘는 일주일 이상 갔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일 동안 갔어요. 8거래일 동안 상승했다고. 우두머리였잖아요 이게. 요즘에 우두머리라는 표현 많이 쓰대요. 수괴, 그죠?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이게 수괴였던 거야. 우두머리. 이거 북한 말도 아닌가? 하도 그냥 요즘 수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재명 테마주의 수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못 올라가고 있다니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뜻 봐서는 올라올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눌림목이 아니다라고. 근데 살다 보면 갑자기 또 이재명 씨한테 무슨 또 강력한 호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그럼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센 거 아니면은 이쪽 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씨를 뭐 개인적으로 지지하시는 거는 그런 건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거니까 상관없죠. 근데 주식은 멀리 하셔야 돼. 주식은 이재명 주는 멀리 하셔. 근데 웃긴 거는 이재명 정책주들은 또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그때 얘기해 드렸죠. 아니 이재명 인맥주는 엉망인데 이재명 정책주는 왜 괜찮아요? 이재명 정책주가 원래 이재명 정책주가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정책주 일부가 이재명 정책주로 둔갑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일성이 거래 하나도 없어. 우리 여기 갖고 있던 거였는데 여기 올라올 때 이게 웬 거냐 그래서 때렸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보조목이었거든요. 얘를 어떻게 정리를 잘 해드릴까 맨날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올라오길래 횡재한 거죠. 횡재 팔아버렸습니다. 이번에 이런 게 우리 방에 몇 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디젠스, 얘는 좀 달라요. 아까는 되게 안 좋게 얘기했죠. 얘는 좀 달라요. 되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달라. 아까 뭐 오리엔트 전공 뭐 설명했잖아요. 안 좋게. 얘랑은 달라요. 디젠스는 좀 달라요. 여러 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좀 달라요. 형제 INC는 다른 척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른 척을. 이게 차트가 약간 잡주 차트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차트예요. 굉장히 어려운 애라고 얘는. 차트가 잡주 차트예요. 잡주 차트는 뭐냐면 엄청 쉽게 잘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잘못되면 돈을 못 찾는 거지. 잡주처럼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거든 항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래요.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에 누구야? 김동현 씨 거는 PM풍년이랑 SG글로벌, SG글로벌로 넘어가고 PM풍년 하나만 얘기할게요. 글쎄요. 이렇게 완전히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왜 건전지로 따지면
건전지 있잖아요. 그 AA 이런 거 일반 건전지 다 쓴 건전지 같아. 조금 남아 있어서 그냥 TV 리모컨에다가 넣으면 좀 작동될 수 있을까? 그 정도? 비유가 적당한가요? 희망이 거의 에너지를 거의 다 쓴 것 같아. 근데 김동현 씨는 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부지런하다는 건 욕한 거예요. 정치인이 부지런하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 직장인이나 사장님이 부지런하시면 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죠. 근데 정치인들이 부지런하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해. 뒤통수도 치고, 아무튼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되게 부지런한 분이라서 다시 올라갈 이제 저 김동연 관련주가 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응? 근데 얘는 배터리가 좀 다 된 느낌이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제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김동연 테마주가 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새로운 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응? 그죠? 아직 덜 알려진 거. 알려지긴 했는데 아직 안 간 거. 그런 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우원식 관련주는 여기는 맛이 갔어요. 효성OM인데 이것도 저희 방에 갖고 있다가 여기 올라왔을 때 이게 웬 거야 그러면서 일성건설이랑 같이 팔아버린 거거든요. 네.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희마리가 없죠 여기도. 그러니까 우원식 씨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유력 정치인이 아니에요. 원래 그 국회의장이 된 것도 추미애 씨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추미애 씨가 안 되고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셔서 그런 거지. 그 전에는 물론 이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으니까 다선 의원이니까 국회의장까지 됐겠지만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번에 그냥 1m짜리 그 담벼락 넘는 그 퍼포먼스 잘해가지고 이름이 좀 알려진 거죠. 뱅크웨어 글로벌 상태가 이래요. 이거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코로 모빌리티 그룹 이거는 미친 거고 표현력이 있는 그대로 이거 미친 거고 이거는 너무 세게 들이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좋아요. 안 좋아. 김병수 관련주는 시간상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김병수 씨 요즘에 말이 참 많더라고요. 말이 참 많더라고요. 말을 왜 많이 하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한동훈 거 좀 볼까요? 한동훈. 제가 그랬죠. 한동훈 끝난 거 아니라고. 정치적으로는 좀 끝났다라고 봐요.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한동훈이 그 자기 보스였던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 치고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한동훈 테마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DTNC로 보시죠. 10%. 한동훈이 뒤통수 치는 바람에 그때 이만큼 급락했거든요. 네. 그때 뒤통수 쳤잖아. 그때. 근데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다가 슥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금속, 오파스넷, 태양금속도 보시면 그때 이만큼 급락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거보다 높죠. 오파스넷 여기는 이제 이미 회복이 좀 바로 됐었죠. 세 종목 얘는 오늘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근데 세 종목 대 위치가 똑같아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개도 멍멍 주인이 없는 개는 막 더럽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죠? 애들 막 그냥 유기견이잖아요. 종목들 보면 막 유기견 같은 애들이 있어. 그죠? 얘네들 잘 보시면 주인이 있는 개라니까. 네.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딱 하루 빠진 거예요 그때. 배신 때려가지고.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보수 쪽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끝났다. 그런데 정치를 다시 하려고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 사람 거는 끝난 게 아니다. 나중에 다시 올라올 거다 그랬잖아요. 왜 정치를 다시 하겠어요? 보수를 분열시키려고 또 들어온다니까. 제2의 이준석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안 했는데 제2의 이준석이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는 지가 보수인 줄 알아. 지는 자기 자신은 남들이 이제 다 아니다 저거는 보수가 아니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사람도 한동훈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 배신 때리기 바로 저기 뭐야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기 전에 여기였죠. 근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거기 이미 와 있거든. 그러면 태양금속을 다시 보세요. 떨어지기 전에 여기죠. 다시 온 거예요. DTNC로만 보면 되지 이제. 네. 여기죠? 왔잖아요. 세 개 다 위치가 똑같죠? 네,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왜 올라왔을까? 그죠? 네. 기사가 나왔죠? 여기저기 다 두루두루 만나고 다녀요. 누구? 네. 정치 원로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채널A죠. 단독 한동훈 야권 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회동. 이분이 이제 민주당 거기 정치인이신데 할 말은 한다 뭐 이런 분이잖아요.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죠. 이분도 회동을 했대네요. 왜? 그리고 나 이 양반 얼굴 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이분이요.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 응? 한동훈 또 동아일보예요. 자칭 보수 언론이죠. 한동훈이 김종인 씨하고 설 연휴 회동했대요.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아이고 저러고 있네. 저 얘기가 이제 다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 거냐 싶어서 이제 올라온 거지. 그래서 한동훈은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할 거예요. 왜? 보수를 분열시키려고. 항상 있거든. 그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 배신했는데 대선주 가겠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걸 한번 설명해 보시죠. 뭐냐면 잠깐만요. 왜 보수의 그 배신의 아이콘이 유승민이잖아요. 유승민 거는 왜 아직도 가는데? 대신정보통신 3.1기업공사 살아있어.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더 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끝난 것도 아니야.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저기 배신의 아이콘이잖아. 같이 활동했던 게 누구예요? 이준석의 삼보산업. 차트들이 똑같죠.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 배신 때린 게 2014년인가 그래요. 10년 지났는데 지금도 가요. 배신한 지 벌써 10년 넘었다고. 지금도 움직이잖아. 옛날에는 그때 새누리당에 유승민계라는 국회의원들 무리가 있었어요. 20명이 넘었을 거야. 30명은 좀 안 됐나? 지금 혼자 됐잖아요.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안철수계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기 그쪽 다른 쪽이었지만 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아무튼 안철수 씨는 배신한 적은 없지만 아무튼 배신하는 정치인들도 계속 간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비상계엄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재명 테마주에 물린 거죠. 이재명 씨가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윤석열 끝났어. 이재명 무조건 이재명이야. 그러고서 후룩 몰려가고 다 물려버린 거예요. 12월 달에 물려서 지금 2달째 그러고 있는 거죠. 동신건설 다시 보시겠습니다. 물려버린 거예요. 2달째 지금 달수는 3달째지. 3달째 보쳐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에 갖고 있었던 일성건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우리 방에서. 근데 이게 웬 거냐 싶어서 던져버렸잖아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죠. 그죠? 네, 웬 거냐 싶어서 던졌다니까. 네. 휙 던져버렸어요. 망설이지 않고. 근데 다음 달에 1월 달에는 어떻게 됐냐? 1월 달 되니까 막 대통령 지지율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때 그때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갑자기 막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무슨 부정선거론 대두되고 그죠? 뭐 그다음에 뭐예요? 이재명 씨 지지율 떨어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씨 관련주도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경남스틸. 그 좀 이제 쉬고 있었는데 트럼프 아저씨가 특사를 보냈는데 홍준표 아저씨한테
초대를 했다네, 취임식에. 그래서 취임식 전까지 급등했잖아요. 사람들 다 몰렸잖아. 명절 전에 어디에 몰렸어요? 이번엔 보수 쪽에 다 몰린 거지. 김문수 관련주하고 홍준표 관련주. 근데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관련주하고 김문수 관련주 중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초급등해서 끝난 게 있거든요. 끝난 주식이 있어요. 얘는 이제 조정을 좀 진하게 받아야 돼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근데 아직 안 간 게 더 많아요. 홍준표하고 김문수 씨건 그래요. 갈 게 더 많다고. 왜냐면 김문수 씨 거는 홍준표 씨 거 안 간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 한국선지 이런 거는 끝난 건 아닌데 좀 애매해요. 우리 방에서 보강산업 들고 있다고 해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새우글로벌 이런 거 이거 좀 애매한데. 어쨌든 경남스틸하고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좀 한참 쉬어야 될 거라 이거는. 그래 보죠. 김문수 씨 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40분이 다 돼가지고 내일로 넘깁시다.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김문수 관련주는 지금 보시면 아주 그냥 패대기를 치고 있죠. 패대기를 치고 있잖아요.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아까 뭐 동신건설 이재명 거는 끝났다고 그러더니 이거 왜 끝났다고 얘기 안 해요? 자, 내일 얘기할 거를 살짝 얘기해 드리죠. 여기 보시면 동신건설 처음에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네. 오른쪽 거는 지금 세원물산 김문수 관련주인데 여기하고 여기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릅니다. 진행되는 그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언뜻 보시기엔 똑같아 보일 수는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내일 시간이 되면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짧게라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일도 들어오시면 되잖아. 그죠? 네. 다르다니까. 그리고 김문수 씨는 최근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원물산인데 최근에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움직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간 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 관련주들 보면은 엄청 세게 두들겨 패요. 보고 있으면은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좀. 평화홀딩스는 그나마 띄워놓고 얘도 보면은 띄워놓고 그러긴 한데 얘도 보면 막 정신 없잖아요. 지금. 평화산업 이런 거 보세요. 상한가 하나 딸랑 주고 없애버렸어. 이틀 만에. 이런다니까요. 엄청 세게 하는 거예요. 내리 꽂는 거예요 그냥. 유도 같은 거 보면은 사람 집어 던지잖아요. 막 땅에다 내리 꽂고 막 그러잖아요. 유도 같은 거 보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력이 나갔으면 이런 게 안 나와요. 세력이 나갔으면 안 나간 척 하면서 천천히 떨어져요. 내가 세력이 나간 것처럼 막 내리 꽂잖아 지금.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거래 보세요. 거래가 없어.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하고 김문수 관련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재명 관련주하고 홍준표 관련주도 그랬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거의 대부분 투자 경고에 걸렸거든요. 근데 김문수 관련주 중에서는 투자 경고 종목 걸린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원물산. 나머지는 안 걸렸어. 그러면 세원물산만 난리를 지기면서 급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더 심하거든요. 투자 경고도 안 걸린 애들이 투자 경고 받은 애보다 더 심하게 급락을 해요. 그럼 뭐예요? 헐리우드 액션일 가능성이 큰 거죠. 크다니까. 네. 더 재밌는 건 김문수 씨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네. 그래서 보수 쪽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의 정치인들 다 내각제 해가지고 한 잔에 해먹으려고 생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김문수 씨는 내가 요새 대통령 지금 체포당해서 저러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얘기할 때냐고 그래버리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보시면 기사 이거 하나 보셔야 되겠다.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 게 이제 하나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오늘. 대통령 지지율 51%.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경기 인천이 지지한다가 52%. 그리고
충청도 지역을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스윙 보트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이 좋게 얘기하면은 신중하신 거죠, 그죠? 네. 여기 보면 53%예요. 지지한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광주 전남북에서 물론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가 많긴 하지만 지지한다가 42%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응? 물론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봐야 되겠지만, 그죠?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쪽 뉴스인데 여기 보면은 뭐 같은 여론조사가 이제 분석한 건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더 벌어졌답니다. 한 12% 차이 난다는 것 같은데, 12%. 양당 간의 지지율 차이가 12%. 중요한 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저 바보 등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국민의힘 정치인들 막 욕하면 아무도 저한테 싫은 소리 안 하시더라고. 민주당 얘기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막 댓글이 막 달리는데 국민의힘 쪽은 욕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요거도 먹어도 싸잖아.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잘하는 거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이제 웰빙 정당인 것 같아. 어쨌든 하는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막 올라요. 잘 참고하시라고요. 이재명 씨가 요즘에 얼굴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정치인들은 입을 보지 마시고 발을 보셔야 돼. 그리고 얼굴의 색깔을, 얼굴의 안색이나 눈이 퉁퉁 불었는지 얼굴이 부었는지 그런 걸 잘 보셔야 돼. 네. 잠 못 자서 그래 그거. 왜 잠을 못 자겠어요? 힘드니까. 처음에 비상계엄령 터졌을 때 민주당 쪽 정치인들 얼굴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잘 보시라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경 쓰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네. 돌아가는 게 이제 이러니까 이거 참고해서 대선주는 대선주대로 잘 돈을 버시고 주식시장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판 영향을 많이 받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오버됐군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미 이거 설 전에 한 달 전에 얘기 다 했던 건데 얘기가 슬슬 바뀔 거다. 처음엔 뭐 탄핵, 이재명 구속 뭐 이런 거 갖고만 얘기를 하던데 얘기가 바뀔 거다. 뭘로? 부정선거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제 부정선거 얘기 많이 나올 거다. 이슈가 글로 갈 거다. 거기서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더 불이 붙었죠. 중도층에서도. 아까 보면 그 아까 여론조사 거기에 그 내용도 있어요. 선관위 조사해야 된다가 조사하지 말자보다 더 많아요.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한 2주 전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미국이 활동을 할 거다. 미국이 중국을 깨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부정선거, 그리고 관세,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흔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슈 가지고 또 흔들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그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된 거니까 이 세 가지로 지금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화교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다. 이제 한 2주인가 3주 전에 얘기했었어요. 실제 요즘에 화교들 얘기 많이 나오죠. 슬슬 이제 아마 더 나올 겁니다. 아마 중국인들 얘기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중국을 더 박살을 낼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나마도 중국 화교들이 그렇게 많대요. 캐나다에는 진출 안 했겠어? 캐나다에 돈 안 풀었겠냐고. 호주 정치인들한테도 돈 많이 풀었잖아. 누가? 중국 애들이. 이제 중국, 그 다음에 그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척하면서 살고 있는 화교들 있죠.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혜택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던데. 네. 이슈가 바뀔 거라고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 줄 아세요? 테마주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 큰 틀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상세하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 정치적으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큰 흐름은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화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재명 구속, 뭐 대통령 탄핵 이거 넘어섰다니까. 이거 넘어선 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중국이랑 이거 관련된 거 있죠.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거는요 간단해요. 중국 박살내는 거예요. 미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박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의 핵심 뭐예요? 중국이에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이거 아마 얘기가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 정치 테마주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더 가겠지. 그걸 아니까 한동훈이 슬슬 나온 겁니다. 한동훈이 바보는 아니거든. 배신을 때려서 그렇지.
근데 지금 왜 튀어나오겠어요? 왜? 왜 나오겠냐고. 그죠? 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방송이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제가 지금 벌써 시간 좀 오버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김 실장님 방송 좀 많이 보세요. 제가 오늘 좀 저기 늦었네. 그죠? 네. 오늘은 오늘 참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못했네요. 오늘 그 AI 관련주하고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많이 갔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관세 수혜주도 얘기하신다고 하고 저는 오늘 그 얘기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테마주 얘기는 관세 테마주는 들어가면 얘기 많이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김문수 씨하고 또 다른 사람 거 얘기해보죠. 오세훈 씨 것도 내일 뵙겠습니다. 네.